혹시 자주 가던 동네 단골 가게? 북적이던 그 거리가 기억나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활기가 넘쳤던 바로 그곳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곳은 어떤가요? 아마도 임대문이라는 글자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좀 낯선 풍경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건요, 그냥 경기가 나빠서 겪는 잠깐의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릴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왜 지금 거대한 위험에 처했는지 그 차갑고도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아, 경기 회복되고 금리 다시 내려가면 뭐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희망 고문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요. 그냥 심한 독감처럼 한번 앓고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정말 힘든 말 그대로 구조적인 붕괴의 시작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지. 바로 그 꿈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던 그 상가 말입니다.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상가가 어쩌다가 이제는 매달 수백만 원씩 내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고 신호는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텅 비어버린 거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게 아니에요. 도시의 모세혈관이 막히고 심장으로 피가 돌지 않는 것 같은 이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권리금만 수억 원씩 줘야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A급 상권, 1층 점포들이요. 지금은 월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상권의 마지막 보루,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24시간 편의점마저 밤에는 문을 닫거나 아예 폐업하고 있죠. 심지어 1층부터 꼭대기까지 건물이 통째로 비어서 밤만 되면 암흑 속에 잠기는 유령 건물도 이젠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2024년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서울의 핵심 상권 공실률이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게 5집 중에 한 집은 그냥 불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요.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서 30%, 40%를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거리에 빈 가게가 늘어나니까 밤거리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발길은 더 끊기죠. 그럼 남아있던 가게마저 손님이 줄어서 문을 닫는 이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많던 손님들은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짜 문제는 오프라인 상권에서 돈을 쓸 소비자, 그 집단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비 방식마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주말마다 외식하고 쇼핑하면서 상권을 먹여 살리던 4인 가족, 이젠 우리 사회의 표준 모델이 아니죠. 결혼도 출산도 미루는 1인 가구가 대세가 됐습니다. 소비의 주축이었던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크지 않은 고령층 인구만 늘어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상권을 떠받치던 허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소비자들마저 오프라인 매장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쇼루밍 현상 때문인데요. 매장에 와서 친절하게 설명도 듣고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직접 입어보고 사이즈만 딱 확인한 다음에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저가를 검색해 주문하는 거죠.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물건 파는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거대한 무료 체험 전시장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공식, 이건 이제 완전히 구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들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들의 시선은 화려한 가게의 쇼윈도우나 메뉴판이 아니라 오직 손안의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아무리 목 좋은 곳에 큰돈을 들여 가게를 차렸다고 해도 당신의 가게는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스마트폰 속 세상을 위한 배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동인구라는 지표는 이제 매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텅 빈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파도는 이제 건물주와 자영업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월세로 연금처럼 살겠다던 그 달콤한 꿈은 이제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계산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5억 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샀는데 공실이 났어요. 월세 수입은 당연히 0원이죠. 하지만 5% 금리의 대출이자랑 각종 관리비로 매달 3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이건 연금이 아니라 그냥 내 돈 내고 벌 써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산이 현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현금을 빨아들이는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죠. 손님은 줄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최저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전기세 같은 고정 비용은 오히려 2배로 뛰었습니다. 버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이 기이한 구조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만 쌓여가는 출구 없는 터널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그 소중한 자산을 그저 불태워서 제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는 어쩌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 그냥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상가 시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두 가지 거대한 힘이 결합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압도적인 기술 발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카페 하나를 차리려면 최소 20평의 공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키오스크와 로봇 바리스타 덕분에 5평, 아니 단 1평짜리 공간만 있어도 충분하죠. 미래에는요? AI가 운영하는 배달 전문 다크스토어가 주류가 되면서 상가라는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 자체가 급격히 0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힘은 바로 고금리 시대의 도래입니다. 자, 이 단순한 비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을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아무런 위험 없이 4%의 이자를 주는데 과연 누가 공실 위험에 세금에 관리에 번거로움까지 감수하면서 기대 수익률 3%짜리 상가를 사려고 할까요? 상가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상가가 편리하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까지, 즉 10억 원짜리 상가가 6억, 5억 원으로 폭락해서 수익률이 4%를 넘어설 때까지 가격이 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금리가 불러온 피할 수 없는 자산 가격 하락의 공포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하고 희망적인 기대를 품고 있을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냉철한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1억 원 손해보고 파는 것이 2년 뒤에 5억 원 손해보고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돈에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만약 팔리지 않는다면 창고나 공유 오피스 혹은 주거용으로라도 용도를 바꿔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은퇴 자금으로 수익률 보장을 내세우는 신도시 분양상가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건물 하나가 3대를 먹여 살린다는 말, 이제 완벽한 옛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잘못된 상가 투자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손주까지 3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텅 빈 상가를 끌어안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다가 서서히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지키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시간은 결코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